그럼 저희가 공부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학점관리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건행정학과 취업이 잘 된다 이런 거에 혹하셔서 이제 한 번쯤 이 영상을 또 클릭해 보실 수. 안녕, 저희는 국립공주대 보건행정학과 홍보부장 체육부장입니다.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이 모두 공감할 또 보건행정학과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보건행정학과의 모든 것을 털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학과는 해부생리학, 병리학, 의학용어와 같은 기본적인 과목부터 보건행정학, 병원건강학, 조직관리, 원무관리 등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내용을 비롯해서 역학, 보건통계학, 질병분류, 의무기록 등 심화 내용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공부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수업 시간과 시험 전주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익혀두고 꼭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내용이 엄청 많고 외워야 할 게 광범위해서 노트 정리를 한번 해봄으로써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암기 과목의 핵심은 뭐다? N회독이다.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네 번째, 이렇게 여러 번 정리하고 외우다 보면 무조건 머리에 이 내용들이 섞입니다. 그럴 때는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이제 그럼 과목별로 더욱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의학용어 중점 과목인데요. 해부생리학, 그리고 기초의학용어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한 뒤에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주는 건데요. 종이 한쪽에 이렇게 영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그리고 한쪽에 내가 한글로 적어보기 하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과 시험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 게 없네? 예를 들어? 서른 의미 없어. 어떡해. 위험! 위험. 게스트라이티스. 이런 식으로 이런 퀴즈를 내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효율적으로 외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등 완전히 문장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내용이 광범위해서 힘들거든요. 그러면 N해독을 하기 전에 전원별로 노트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저에게 어려운 과목인데요. 질병분류, 실무, 통계학 같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교과서 뒤에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 풀고 수업 시간에 풀더라도 또 까먹거든요. 한 번씩 더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당연히 학점도 좋은 학점을 받으실 수 있지만, 학점관리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성적을 교수님께 여쭤보든 아니면 성적을 알려주시는 교수님이 계시면 자기 성적을 꼭 보고 나서 기말고사 때 어떤 과목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될지 생각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과목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효과적으로 더 좋은 학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보건행정학과 딱 들으시면 다들 높은 취업률, 취업이 잘 된다 이런 거에 혹하셔서 이제 한 번쯤 이 영상을 또 클릭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면 갈 수 있는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건직 공무원,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정부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원무과,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고, 원무과뿐만 아니라 병원 코디네이터 그런 거랑 같은 것도 이제 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국립암센터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연구직으로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필요한데, 저희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병원행정사와 같은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보건교육사나 건강보험사,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 방향과 취업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취업에 더욱 도움이 되는 자격증과 시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토익. 여러분, 저희는 토익이 가장 중요한 학과예요.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토익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컴퓨터 활용 능력인데요. 아무래도 실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에요. 그래서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필요한 급으로 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욱 필요하시면 토플, 탭스, 워드 프로세서 등 많은 자격증과 시험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대외 활동 같은 거, 뭐 보건복지부에서 열리는 대외 활동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찾아보시고 활동하는 것도 취업에 좋은 스펙이 될 겁니다. 보건행정학과 입학을 고민하시는 고등학생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저희가 좀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보건행정학과를 지원하는데 선택 과목의 영향, 문이과의 영향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정시로 여기를 들어오게 됐는데 선택 과목이 정치화법이랑 사회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과가 아니었고 맞아요. 고등학교 수업도 한 번도 과학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여기 대학에 잘 들어와서 과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근데 반대로 진짜 이과였거든요. 저는 생명과학 2까지 완전 이거 몰랐죠? 완전 이과였는데 사실 졸업과 동시에 수능까지 봤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냥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 똑같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학처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비중으로 어떤 과목을 보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생명을 미리 공부하고 나면 입학했을 때 조금은 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학을 하게 되면 훨씬 어렵고 깊게 과목을 배우니까요. 솔직히 입학 전에는 추억을 많이 쌓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꼭 자기는 공부를 뭔가 해보고 싶다 방학 동안 하시면 뭐 토익 단어를 외워본다든지 커말 자격증 공부를 해본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결국 저를 보세요. 지금 컴퓨터 활용 자격증 따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 실기 준비하고 지금 토익 단어 외우고 있어요. 저희 3학년인데. 성인입니다. 많이 노세요. 많이 진짜. 지금까지 보건행정학과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오픈 채팅방 링크로 연락을 주시거나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사이트에 또 방문하게 되시면 다양한 커리큘럼부터 뭐 취업 정보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